알게 모르게 획기적인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장 큰 문제가 역시 막강한 이 30조 6천억이 달하는 소요재정, 네. 재정의 확보 방안, 네.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국감에서도 제기됐었죠. 그 큰 틀에서 우리가 이 건강보험의 재정이라든가 이 부분은 이 정부와 그전 정부의 가장 큰 차이는 건보의 이 여유 재정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축적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켜야 원래 취지에도 맞고 궁극적인 미래 재정이 절감되는 것이어서 이거는 그것을 쓰지 않고 돈을 남기는 거는 좀 이율 배반이죠. 그러니까 본말 전도여서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그간에 축적된 재정을 써서 문재인 케어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온 거고, 그런 재정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여유분을 쌓는데 기여했던 그 전 정부의 축적에 대해서 우리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건 역설적으로 잘했다. 근데 사실 그 전부터 잘 체계적으로 썼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실제로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에 있어서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정책 중에 문재인 케어에 의한 구체적인 편리함의 증대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각종 조사를 해보면 뭐 의료 병실의 문제, 그다음에 적용 병의 어떤 범위의 문제 이런 등등에 있어서 다. 그리고 이거는 이번 코로나 과정에서 정말 단단한 기초가 된 거고, 한국에서 건보 혜택을 받은 사람과 선진국이라는 미국 가서 혜택을 받은 사람의 피부 체감도가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고요. 큰 틀은 저는 그 기조를 유지해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오히려 그런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혜택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맞다. 다만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 부분은 뭐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현재의 보건, 복지 또는 보험 체제, 공공보험 체제에 있어서의 재정 안정성 문제,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문제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또 계속해서 논의를 해갈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국민연금도 지금 이제 금방 말씀드리면서도 어차피 언급을 얼핏 했지 않습니까? 제가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첫째는 저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존의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현재의 복지는 다 20세기형 복지로서 주로 고용소득 체계에 기반한 복지 체제죠. 그래서 대기업형 노동자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그 고용 체제 하에서 보장되는 체제인데, 현재는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고, 그리고 문명적이고 구조적인 실업자가 존재하는 포스트 코로나형 구조로 변했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복지 체제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최근 논의가 많이 되는 기본소득도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러한 변화가 기본소득 논의의 배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한 변화가 뭐 기초연금의 인상이건, 뭐 국민연금의 적용폭의 확대건, 건보의 확대건, 또는 제가 주장하는 평생장학금, 온국민 평생장학금의 도입이건, 또 최근 논의되는 고용보험, 즉 실업보험의 확대건 불가피하다고 봐요.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처럼 복지국가는 늦었지만 신복지는 앞서가자.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이거는 복지국가를 일찍이 했던 북유럽조차도 문명적 변화 때문에 뭔가 새로운 보완이 불가피한 측면으로 가고 있어서 우리는 이 문명적 변화와 미래를 바라보고 신복지 체제를 해야 하고요. 그 차원에서 첫째 본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본다. 둘째로는 구체적으로 본다. 즉 국민연금의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본다. 세 번째로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다. 현실적이라는 것은 일단 원래도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는 적립식이냐 아니면은 소위 얘기하는 pay as you go 이렇게 지출하면서 가는 방식이냐에 대해서 완전 적립식으로 가는 것은 설계상으로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과도한 어떤 재정 고갈 공포론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거를 현실적으로 보면서 가되 또 하나 현실적으로 본다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 개선과 재정적인 보완, 그 구조 보완 논의는 그거를 끄집어내면 논의를 하고 실행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설 건드리는 것은 좀 무책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끄집어내서 어젠다로 하려면 이것에 대한 여야 합의의 가능성, 사회적 토론의 가능성, 재정적인 가능성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나 특히 그 안에 여당 의원들 내에서도 이걸 깊이 논의해 봐야 된다는 논의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현실적 과제로 올릴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깊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대략 이 정도면 적정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 이상으로 일단 확보를 목표로 해왔고 또 확보한 것로 보고를 받았어요. 확보했다 보니까 최대 4,400만 명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도로 예산의 효율성과 비용 효율성을 감안해서 실효성과 그러니까 백신의 실효성과 백신의 가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지금 확보를 했다고 보고요. 그것의 아주 디테일, 세부 사항은 국제적 관례에 따라서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는 정부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언제 접종할 것인가 이 부분은 현 시점에서 딱 찍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실상 국민이 필요한 만큼 확보했기 때문에 우선 접종 대상 그러니까 좀 취약한 부분들 그러니까 코로나에 취약한 뭐 노인이라든가 집단 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기반 질환이 있는 기저 질환이 있는 또는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든가부터 시작하고 또 보건 의료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시작을 하고 그 시기는 정부가 결정을 할 텐데 늦지 않은 시기에 할 거죠.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게 올해가 코로나 전쟁으로 시작해서 이게 몇 개월이면 끝나지 않을까 모두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걸 넘어서 연말까지도 코로나 그야말로 전쟁이잖아요. 이게 지금 정은경 청장은 며칠 전에 제가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졌다 소리를 들었잖아요. 이게 진짜 매일매일 전투에 잠 못 이루는 거의 수군 통제사 수준인가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저 스트레스가 감당기 어려운 그런 스트레스가 모두에게 있고 이걸 방역전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1차, 2차, 3차 고비, 그러니까 뭐 거의 낙동강 전투를 거쳐서 뭐 1사후퇴 뭐 이런 것처럼 처음에는 대구에서 막다가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맞고 넘어간 게 이제 8.15 때 집회로 한번 뚫렸다가 또 맞고 이게 이제는 어디서 이게 새는지 모르는 거의 무슨 게릴라전 같은 수준으로 지금 3차 단계인데 이게 마지막 단계인 거잖아요. 기대하기로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비유를 해본다면 이 싸움에서 이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신무기 개발을 목전에 앞둔 상태에서 마지막 육박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열한 육박전과 백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온 국민이 전사가 돼서 이걸 막아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때 신무기가 투입이 되면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해서 투입이 되면 끝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두고 지금 전투가 그냥 막바지에 달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한국 전쟁도 보면 휴전 협정을 할 때 제일 전사자가 많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거의 코로나 이 전쟁의 깔딱고개 지금 우리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그런 대목에서 어쨌든 지금 최종 병기로서의 백신과 치료제는 우리도 한편은 우리가 개발의 전력을 다했고 개발 안 되는 부분을 대비해서 구입과 확보에 지금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확보된 단계라고 보고 이것은 한편으로는 국민 건강에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이후에 K바이오의 세계 무대 진출과도 영역이 연관이 있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 관련 기업들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 이 시기가 이 지금 연말에 수도권 2.5단계 서울 9시 멈춤 이런 것처럼 최선을 다한 이 전력 방어를 잘 마무리하면서 백신과 치료제 투입으로 이어지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9시 멈춤과 2.5단계 때문에 고통이 국민이 굉장히 클 겁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선거 차원에서도 얘기했지만 현실적 불편을 수렴하자고 얘기했어요. 아주 디테일로는 가령 이런 거예요. 9시 이후 멈추면 좋은데 야, 기차 타고 9시 이후에 내리는 사람은 집에 갈 때 대중교통이 없어져가지고 택시값이 10배가 된다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 들어요. 그다음에 커피숍, 식당은 밥을 먹는데 커피숍은 테이크아웃만 하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게 다 아주 현실의 디테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게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는데 정부도 이게 다 처음 해보고 세계에서도 다 처음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는 과정이어서 진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요구와 현실적인 불편을 해결해가는 걸 중심으로 빨리빨리 보완을 할 건 보완해가야 된다고 보지만 근데 큰 틀에서는 어쨌든 협력하면서 이거를 극복할 수밖에 없죠. 온 국민이 전사로 나서야 된다. 네.